네, 동맥경화라고 한다면 이 혈관 자체가 경화, 굳어간다는 뜻인데요. 보통 그냥 콜레스테롤이 원인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도 하시고, 또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고지혈증 약을 써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는 이런 대증 치료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동맥경화의 원인, 그리고 많은 심혈관 질환의 원인,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이런 많은 협심증이나 이런 질병의 원인이 사실은 염증이고, 또 염증을 일으키는 활성산소가 원인이라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몸에서 사용합니다. 세포막과 또 여러 호르몬들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해요. 콜레스테롤은 인체 우리 간에서 약 70%를 만들어내고요. 또 30%는 음식물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어떤 경우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계란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새우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물론 동물성 단백질이 많아져서 초과된 아미노산들 때문에 노화와 질병이 빠르게 생길 수는 있는데요. 이것이 콜레스테롤을 급상승시켜서 혈관을 막는다. 그럴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란을 좀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인체가 간에서 이걸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먹은 것을 가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상승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갑자기 많이 먹었다고 콜레스테롤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문제는 산화된 콜레스테롤입니다. 몸은 항상 산화가 문제가 된다 그랬죠.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일 때 우리 몸은 어떻게든 혈액순환을 해내려고 하잖아요. 혈관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면역세포들이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포식작용을 해서 혈관 안쪽으로 자꾸 쌓게 합니다. 그래서 혈관이 점점 비유가 되는 거죠. 혈관이 아주 굉장히 흐름이 좋고 또 혈관 운동이 잘 돼야 혈액순환이 잘 될 텐데 점점 혈관벽이 두꺼워지면서 혈관 내경은 좁아지게 됩니다. 그럼 피가 통과하는 속도도 느려지니까 혈압이, 심장이 더 펌프질을 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고혈압도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또 혈관 자체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 두꺼워지면서 딱딱하게 굳는 경화 증상도 일어나게 됩니다. 호모시스테인 요증이라는 것이 발견이 된 적이 있습니다. 불과 10대 어린이인데도 동맥경화가 생긴 거예요. 보통 동맥경화 하면은 나이 좀 지긋한 분들이 좀 노화의 결과 생기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요. 왜 어린아이인데도 혈관이 그렇게 동맥경화가 됐을까? 동맥경화의 또 하나의 원인은 바로 호모시스테인입니다.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필요한 메티오닌이라는 단백질이 대사하는 과정 중에 생긴 대사 산물이에요.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은 대사물의 결과 생길 수 있지만 다시 메티오닌이나 시스테인이라는 단백질로 전환이 돼서 몸에 축적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엽산이나 비타민 B6나 비타민 B12 같은 영양소가 결핍된 환경에서는 이 호모시스테인이 메티오닌이나 시스테인으로 전환이 안 되고 몸에 쌓여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동맥경화의 원인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 활성산소도 문제고 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잘 생기지 않는다라면 우리 몸에 불필요한 대사산물이 너무 많아지면서 각종 질병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활성산소는 사실 모든 질병의 원인으로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든 영양소들을 다 변형시킵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당독소를 많이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영양 성분들을 변형시키면서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전달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또 활성산소는 암의 원인이다 이렇게도 많이 알고 계신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연구하시는 분들이 네이처지에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로 왜 활성산소가 암의 원인인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암세포라는 것은 저산소 환경에서 많이 자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시죠? 암세포는 무산소호흡을 한다.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자란다. 우리 몸이 어떻게든 이 산소와 영양소가 필요한데 독소가 많아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이 환경에서 내 몸을 살아내기 위해서 지켜주는 그런 치유 시스템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몸이 이 저산소 환경에서 암세포가 계속 증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물질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증식하지 않도록 막는 물질들이 있는데 이 활동을 또 활성산소가 차단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암세포가 계속 증식하게 만드는 환경을 활성산소가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로 인해서 암세포가 더 무럭무럭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활성산소는 정말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역할만 해주기에 아주 소량만 생기는 환경이 좋고요. 많이 생기는 환경은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그럼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인체는 원래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 몸이 지켜낼 수 있겠죠. 카탈라제라는 효소, SOD 시스템, 알파 리포산, 또 코엔자임 Q10 이런 거 들어보셨죠? 최근에 영양제가 워낙 유명해졌다 보니까 글루타치온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은 원래 인체가 가지고 있는 활성산소 중화 시스템, 즉 항산화 시스템입니다. 이게 원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당연히 생기니까 많이 중화를 시킵니다. 문제는 이 좋은 시스템들이 잘 작동하지 않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독소 음식들이 있죠? 이 독소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이 항산화 시스템이 너무 과부하게 걸려서 도저히 중화시키고 해도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항산화 시스템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좋은 음식들은 우리가 사실 즐겨 먹지 않으시는 과일, 채소류, 견과류, 콩류, 씨앗류 이런 음식들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크게 중화시키는 유명한 성분들로는 비타민 A, C예요. 전 에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각각 세포막과 세포 안에서 활성산소들을 중화시켜줍니다. 또 비타민 A, C, E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글루타치온이나 SOD, 카탈라제 이런 시스템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 또 면역 미네랄이라고 알려져 있는 셀렌, 아연, 망간, 붕소, 구리 이런 많은 미네랄들이 있죠. 이런 미네랄들도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음식들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여러분, 가공식품에 들어있을까요? 고기, 우유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쌀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주로 잘 챙겨 먹는 편인 밥, 빵, 고기, 우유에는 별로 없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자연의 음식에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비타민C가 많은 거는 많이 알고 있듯이 감귤류, 과일에 많이 들어있고 녹광색 채소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베타카로틴의 형태로 당근이나 노란색 과일,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데 단호박이나 노란색 망고나 살구, 바나나 이런 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지용성이죠. 아보카도 같은 과일, 또 올리브 오일이나 견과류, 기름이 들어있는 자연 음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과일과 또 견과류를 하루에 반드시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식간에 약간 배고플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빵이나 과자를 예전에는 많이 선택을 했었는데, 건강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쌓은 후에는 빵, 과자처럼 과일과 견과류를 이렇게 눈에 보이게 많이 줍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제 먹는 편인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의 생활을 조금만 바꿔도 내 몸에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 시스템을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항산화 그런 음식들은 과일, 채소류, 그리고 콩류, 견과류, 씨앗류에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일상에서 잘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